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꿈틀대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데, 하락 쪽을 신봉하시는 분들 주장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정말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 보이냐 하면은 비쌉니다. 명목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아파트 한 채에 30억씩 40억씩 하는 아파트가 질비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뭐 보편적으로는 연봉 1억 받는 분들도 굉장히 드문데 이걸 어떻게 구입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돈 많으신 분이 진짜로 많고요. 그런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얘기는 많이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 상위 1% 인구만 해도 50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지역의 공급량은 그보다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집값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필수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이란 재화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내가 한 사흘 밤낮을 꼴딱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저쪽에서 정말 따뜻한 정찬 밥상을 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너무 먹고 싶죠? 그런데 가서 이거 먹고 싶은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10만 원이라고 지금 그 상황에서 밥 안 먹을 겁니까? 아니죠? 아, 비싸서 안 먹을래요. 난 이거 비싸서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왜? 밥을 먹어야 되는 필수재니. 그게 10만 원이 딱 봤으면은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비싼 거죠. 왜? 평소에는 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 10만 원씩 받으니까.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배고픈 사람은 열려 있고 밥은 하나밖에 없으면 누군가라도 그 10만 원 지불하고 나서 그걸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동산에 비유하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집에서 무조건 살아야 하니까. 사람은 무조건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이게 의식주라는 거잖아. 필수재.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의 가격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급밖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격의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해. 사람들은 집에서 살아야 돼. 집은 없어. 그러면 경쟁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합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공사비가 증액됐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규제만 가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시장을 계속 규제하고 수요자를 쪼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주택자 잡고 세금 규제하는 거를 열광하고 있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 덕분에. 예? 계속 공급이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세금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초안하게 되면은 누가 공급을 하겠냐고요. 공급이 안 하면 안 할수록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 하면 직무유기고 모르면 그건 그냥 바보입니다. 그 똑똑한 양반들이 정부까지 가가지고 공급 정책을 안 펴는 거는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 지금 5일 됐어. 미칠 것 같아요. 그건 쓰러지기 직전이야. 근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물통을 흔들어요. 물 먹을 사람, 이거 물 드실래요? 예, 가겠습니다. 거기 끼고 계신 다이아몬드 반지랑 바꿔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 바꾸실 거예요? 예? 바꾸죠. 다이아가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다이아를 바꿀 정도로 물통의 값어치가 상승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이 물통의 값어치가 1000만 원이 되는 거 상상이나 해요? 못하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평소처럼 가격이 지금 비싸고 월급이 얼마고 PIR이 얼마고 이런 얘기나 하면서 이 가격의 적정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필수재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필수제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왜? 그거 굳이 안 사도 되니까 수요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공급은 집은 없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 뭐 새롭게 보시는 유입되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없어지진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매수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어디 사시냐고요? 전세나 월세 살고 있겠죠. 그죠? 그럼 전세가 월세가가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매가를 밀어 올려주고 수백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꼬꾸라지는 이상한 논리를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이해 안 되셨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또는 저를 봐주신 많은 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